네, 이제부터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중앙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중앙위원입니다. 오늘 중앙위원회 안건은 당원 개정의 건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권을 강화하고 당원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대의원대의를 당원대의로 명칭을 개정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며 여성, 청년, 정치발전비 관리를 강화하는 것,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 과정에 더욱 반영하고 당원 참여를 보다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자 후보자 검증일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조정하고 심사,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보다 신속한 공천 작업을 위한 절차적 보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가감산 관련 미비 규정들을 정비하고 선호 투표 및 결선 투표에 관한 미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당의 공천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후 정치 변동에 대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연루죄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당 규칙사유로 재보궐 발생 시 무공천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당원 당규를 보다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중앙위원 여러분, 당원은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 운영의 근간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되기까지 많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당내 의견을 청취하여 준비했던 안건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여 당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물론 반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장서 달려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느냐고 타박하고 멀찍이 내다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구느냐고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우리 당의 동지이자 자산이고 토론은 격렬하게 하되 민주주의 원칙하에 한 해의 안으로 결론이 나면 다 함께 그 총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과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동안 당원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릴 것입니다.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성숙한 민주당원의 자세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해왔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저는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역시 당원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승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바로 그 과정들이야말로 그 공동체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려움들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영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 국가 발전 또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걸 느낍니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대의민주 체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이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한 조항들을 저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어깨에 새긴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죠.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로 보여줘야지 미리 착한 사람 되겠다라고 막 광고하고 열심히 뭐 어깨에다 착한 사람 이렇게 막 써놨다고 해서 결코 착한 사람은 아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중의 일부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 해주시고 계신데 물론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중앙위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표도 또 토론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우리 어기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또 존중하고 함께 따르는 그런 진정한 민주 공동체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당원조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우리 당의 의지를 담아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한 2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중앙위원회 이 회의를 열게 되니 더욱더 의미가 뜻깊다 생각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입니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당원 당규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내 정당에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자 흥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자 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원의 마음이 떠난 정당이 잘 될 리 없고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정당은 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때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튼튼해지고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담은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의 힘의 생떼와 목리로 아직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하지 말자는 국민의힘의 생떼는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말로는 뻔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갈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또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서 국민의 열망을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포기하고 개혁은 외면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열심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 책임 정치의 길에 중앙위원과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중앙위원회 부의장께서는 중앙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께서 의결안건 제1호 당원 개정의 건을 상정하시겠습니다. 네, 의결안건 제1호 당원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당원 개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윤덕 중앙위원의 당원 개정안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덕 중앙위원께서는 중앙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중앙위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또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위 안건은 당원 개정의 건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은 장경태 최고위원을 TF 단장으로 해서 지난 2달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기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적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원 주권 시대에 발맞춘 당원권 강화와 당원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비하고 뭔가 고쳐야 될 많은 규정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들을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당규 개정 시안에 대해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5월 30일 의원총회 그리고 6월 5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당원 게시판을 개설하고 지난 2주간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1년의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6월 10일 제261차 최고위원회에서 안건을 부의하고 6월 12일 제21차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당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원 개정안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은 장경태 중앙위원께서 당원 당규 TF 단장으로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많은 중앙위원들께서는 제안 설명 이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후에 오후 3시까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덕 중앙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당 최고위원이시자 당원당규 개정 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계신 장경태 중앙위원의 당원 개정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당규 개정 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중앙위원입니다. 개정 경과와 또 취지는 우리 부의장과 사무총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혁신위원회의 논의 과정, 또 전준위의 당무발전분과의 논의 과정, 또 지난 총선에서의 과정 등을 종합해서 지난 2달간 당원당규 개정 TF가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 의원총회 보고 또 5선 또 4선 의원님들 간담회 그리고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당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위원회 소집과 당원 개정안을 공고 드린 것과 같이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당대표 최고위원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에 대한 미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당원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는 180일 전까지 선출해야 하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미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국민의힘 규정과 동일하게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전까지는 사퇴하도록 제안합니다. 아울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 제25조는 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당원 당규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당원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증인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명칭을 변경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후보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경선 불복 경력자를 공천 불복 경력자로 현실화하고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의 경우에는 가산 없이 감산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감산 기준일을 당의 선거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는 100분의 20을 감산하도록 경선 감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심사 결과와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을 48시간 이내에서 재심위원회가 정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빠른 공천 작업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성, 청년, 정치 발전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대의원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명칭을 개정하여 당원 중심 정당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함으로써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의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내용은 당규 개정 사항으로 이미 제21차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2대 총선 승리에 대한 특례 부칙을 신설하여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감산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원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중앙위 소집 공고 및 당원 개정안 안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시까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중앙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당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께서는 오전 10시에 발송된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오후 3시까지 꼭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중앙위원님들의 자유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중앙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단상 위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고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고루 듣기 위해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중앙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최민석 중앙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중앙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 중앙위원입니다. 제가 좀 떨려서 적어와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원의 주권을 보장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이번 당원당규 개정에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얼마 전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부는 신문방송학부가 2015년 학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명칭 변경은 국내 최장수 신문방송학부라는 전통과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는 반대 의견이 퍼져나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디어, 언론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학부는 교육 과정, 과목 등을 혁신하기 위해서 학부 이름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당원권 강화 논의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불호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흔히 사람 한 명이 세계고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르고 다양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별이고 우주이며 스스로만의 궤도와 속도, 온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우주를 담아야 하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해관계와 다양성을 담기엔 소수의 의사결정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 시대 최대 이데올로기가 생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로 이념이 양분되고 대표됐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이념은 생존입니다. 각자의 생존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쏟아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선 나의 목소리와 처지를 스스로 표출해야 했고 내 집단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당사자성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 속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있고 생존에 대한 도전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출생, 젠더 갈등, 세대 갈등, 혐오 문화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생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서로를 나누며 혐오와 차별이 일상인 대한민국을 다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재건설하고 민주당의 수권 정당,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자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생존이 이데올로기인 시대, 민주당 생존과 발전의 방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가진 당원들의 집단 지성과 경험은 우리 당의 엄청난 자산이자 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그리고 당원들은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강력한 정치 주체입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간적 한계,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는 대의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본뜻은 민중에 의한 지배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적 한계와 정보의 불균형은 해소되었고 사회의 변화로 주권자께선 잠시 멈췄던 대의제라는 정류장을 지나 이젠 직접 민주주의로의 출발을 명령하셨습니다. 생존이라는 이데올로기, 다양하다 못해 복잡해져버린 이해관계, 이로 인한 직접 정치 참여에 목마른 국민들, 직접 민주주의로의 진보는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 민주당의 생존,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서슬퍼런 독재 시절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사회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잠시 빌렸던 주권을 민중이라는 지배자에게 다시 돌려드립시다.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오늘의 혁신이 민주화 세대의 민주당이 그랬듯 새로운 민주주의의 물결에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3분으로 1인당 제한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청년 대변인님이고 첫 번째라서 제가 조금 열을 드렸는데 앞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 앞쪽에 네, 백주선 중앙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중앙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처음 중앙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랑 얘기를 할 때 오늘 처음 가니까 꼭 발언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럼 평소처럼 이렇게 빼지 말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처럼 말하고 싶어서 뭐 어쩔 수 없다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어라. 그래서 약간 염치불구하고 손을 번쩍 들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구에서 오신 지역위원장님이 첫 번째로 오셨고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 발언도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찬성 토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청년 대변인께서 찬성 토론을 하셔서 반대 토론도 듣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염치 볼 겨를이 없어서 먼저 손을 또 번쩍 들었습니다. 한 개 안건이지만 살펴보니까 11개의 세부 항목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논쟁적인 사항은 당대표 최고위원회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규정 정비하는 것 안 1항이고요. 그리고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안 2항이고 그리고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안 3항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안 10항 조금 보충적으로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전국 당원대로 명칭을 개칭하는 안 9항 정도가 아무래도 약간 논쟁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리고 제 생각도 고민해보고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도 무척 어제 새벽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뜻밖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중에 가장 그 의견이 많은 것은 당원권 강화였습니다. 그게 어제 새벽 1시 기준으로 260건이 올라왔고요. 그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한 50건, 그리고 부정부패 연루자라든지 기타 약간 논쟁적인 것도 한 50건 정도로 저는 약간 더 앞에 있는 그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한다거나 아니면 그 당대표 최고위원 대선 출마 사퇴 시한 미비 규정을 바꾸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당원들은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좀 새로운 생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와 같은 당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가 일상적으로 대통령과 그 부인이 국민을 모욕하는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능성, 1%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한 상황 혹은 특별한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이번 당헌에 담아두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당헌 개정안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규정은 단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예단하거나 누구에게 특정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까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안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에 그와 같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제가 여러 번 내용을 보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번 중앙위원회 부의된 당헌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손 들어주신 저희 최민희 의원님 발언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좀 논쟁적인 부분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제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당원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거에서 20%의 비율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많이 왜곡돼서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원의 권리 강화는 저의 개인적인 정치 참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남기신 말,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고민하다가 사실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모여보고 했는데 결국 깨시민이 모여야 할 곳은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2015년에 온라인 입당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안탈나입, 안철수 탈당, 나입당 현상 속에서 문재인 대표를 지키려는 당원들이 18만 명 가까이 들어와 주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대선 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는 정말 젊은 유권자들이 거의 한 10몇만 우리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수적인 정치 환경, 기득권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원들과 함께 가고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시민과 연대해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8년 동안 정당 개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지도부가 이런 안을 발표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 개인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소위 부패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다 폐지하자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19대 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가서 저는 이 검언 독재 시대에 더 이상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지 않겠다.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검찰 독재가 다시 우리 사회에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특히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부분에서 제가 가장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 건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폐지가 당연하고 만약에 우리가 검사 독재를 끝장내고 검언 독재를 끝장낸다면 그때 다시 부활시켜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멀리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이재성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원하시는 중앙위원께서는 당직자에게 미리 희망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 유세 기간에 고등학생 수학 문제 풀었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정치 입문했었고요. 지금 부산에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당헌 개정안 적극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 부산 경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서 투자 유치해보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고민해보고 직장생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분이 정녕 몇 분 있습니까? 인재 2호가 부산에 당당하게 도전했습니다. 1호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민들이 저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적극 찬성해 주십시오.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당당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강일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상당구의 이강일입니다. 저도 뭐 찬성 의견 발언입니다.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것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당원 당규 뭐 여기까지 바꾸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당원권들에 의한 힘의 그 불균형이 사실은 시도위원장 선거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지역위원장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다 당원이 하는데 시도위원장 선거가 아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당원권 좀 더 강화시켜서 당원들이 직접 시도당 위원장을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원내대표하고 당의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뽑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도의회 의장 선거나 시의회 의장 선거나 거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총선에 나온 거는 지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총선에 꼭 출마해야 되겠다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당원 당규가 너무 저희 당의 당원 당규가 너무 촘촘해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인 상황에서 이렇게 당원 당규가 너무 촘촘한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좀 능동적으로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적인 고민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당원 당규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당원권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찬성 의견을 좀 잠깐 내고 싶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단체장님들도 20분 이상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경일 파주시장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나오시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지금 우리 이강일 의원께서 주신 이 당원권 그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도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당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온 중앙위원 김경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역시 찬성 의견으로 말씀드려 올라왔는데 다 의견에 그 전에 말씀하신 분들 동의하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번 국회 어떻게 됐습니까? 효능감 없는 정치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한테 실망감을 많이 드리고 뭐를 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이 당원권 강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 흐름을 절대 꺾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이 당원권 강화로 가는 그 길에 있어야지 이 부분을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최태경 중앙위원이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태경입니다. 동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당헌 개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개정사항은 국회의장 투표시, 선출시,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시 당헌의 비율을 20%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왜 국회의장은 이 내용에 지금 없는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당무회의에서 당규 개정 사항으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출 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것을 확정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171분을 대표하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대표하는 분. 하지만 원내대표란 직책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국회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을 국회에서 반영해야 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뜻을 국회 내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까지 협소하게 해석해서 국회의원들만의 투표로 선출해 온 것이 오히려 협소한 해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것이 개정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 때 그 회의 자료를 보고 하나 놀란 점이 있습니다. 조문이 잠깐 잘못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 다 아시죠? 대의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투표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당헌 당규에 의하면요, 권리당원의 비율은 50% 이상, 그리고 대의원의 비율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 권리당원의 권한을, 비율을 최소치로 적용해 왔던 겁니다. 이제까지도 충분히 권리당원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었는데, 대의원의 권리를 최대치로 보장하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최소치로 적용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권리당원의 권리를 신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가,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안내드리면, 지난번 당무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 대의원 한 표가 20표 이상을 넘지 않도록 개정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된 내용이 앞으로 좀 더 현실에서 구현될 때도 권리당원의 비율이 최대한 높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꼭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청하기 전에 지금 여러 번 같은 내용이 나와서요. 저희 그 시도위원장 선출, 그 의장 선출과 관련한 당규 개정건에 대해서 TF 단장님이 네.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통과된 당무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는데요. 전체 당원 당규 개정안은 19개입니다. 근데 현재 당원 개정안 11개 안건이 상정된 것이고요. 당무위가 당규 개정 권한이 있고 현재 중앙위원회가 당헌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개 중에 당규 개정사항은 모두 통과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11개 당헌 개정사항만 지금 설명드린 거고, 이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과 국회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당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통과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은 지난 최태경 우리 중앙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작년 당원 개정 당시에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20표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개정했기 때문에 그 당헌을 차용해서 그대로 당규에 반영했다는 점. 그래서 이 앞으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도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당헌이 정하고 있는 대로 전준위가 그 비율을 결정하도록 함을 이미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중앙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혹시 김민석 중앙 중에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김민석입니다. 제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역사에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 당시에 익숙했던 총재직을 사퇴하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돌파하고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 변곡점을 만들어낸 중요한 결정의 하나가 5대5 국민경선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대의원 제도, 굉장히 좁은 대의원 제도에 익숙해 있던 당에 당원과 국민에게 큰 문을 열었고 그것이 당을 살려내고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 당시 제가 당시 그 안을 만들었던 비대위의 간사고 제가 그거를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오늘 다시 당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같이 함께 제기되는 여러 안들이 한마디로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정권을 창출하자 하는 저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당원의 권리를 우리 당의 일상 운영에 다 반영해내는 것. 제가 처음에 10%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한 것은 일종의 머스트 룰입니다. 10%는 이번에 당 지도부에서 20%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경험 축적에 의해서 30%, 40%, 50%로 결국 저는 발전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가 오늘 시작되는 것이고 아마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당사는 오늘을 또 한 번 우리 정권을 창출해낸 그런 위대한 결정을 중앙위원회가 압도적으로 해냈다. 저는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 전체가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간절히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윤종근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 지켜주시고요. 예, 경기 안성 윤종근입니다.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다들 이렇게 할 줄을 믿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내대표 국회의장 뽑는데 20% 들어가고 임기 조항을 바꾸고 이런 것은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식은 저는 이제 2004년도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꿈꿔왔던 전자정당, 온라인 정당으로 이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지금 이제 분기점에 와 있고 그것이 이번 당원 개정을 통해서 당원들의 총의가 잘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당원의 어떤 당의 운영 원리를 바꿔가는 형식의 변화를 완성하는 것이지 이게 당원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분들이 평소에 당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부터 원외위원장 때부터 흔히 말해서 개털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당원분들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좀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이분들하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한 20여 명, 15명, 20여 명이 상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당원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평소에 내가 다음에 며칠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좋겠느냐 이런 거를 우리 국회의원 또 원내위원장들께서 끊임없이 당원들하고 소통해 왔다면 사실 이런 형식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형식은 완성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원들하고 진실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평소에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함께 해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좀 우려점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 국회의장 뽑을 때 오늘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20% 참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또한 저는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지역 당원분하고 아주 여성 당원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본인은 추미애 의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탈당한다고 막 문자도 보냈던 분인데 요즘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반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표피적인 것만 갖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당원 개정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20%가 과하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러한 집단 지성의 과정을 통해서 반성하고 쇄신하면서 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들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번 당원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에서 당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걸 결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두구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 강두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당원 개정 관련해서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원 개정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당내 제도가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맞는지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 목표가 차기 대선 승리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 기준으로 주요 내용 1번에 대해서 우리 당대표 및 최고위원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만약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데 정해진 일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일부에서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때 수정을 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셀프 개정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우리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후보가 상처받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뛰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단순한 미비 규정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판을 바꿀 수도 있고 잘못하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개정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총선, 경선 그리고 총선을 치르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당원들이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우리는 확인했고 그리고 그 힘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원의 정당으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당원 주권 강화의 흐름은 시대의 요구이고 당원의 요구이고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것이 저는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겁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덕분에 이렇게 실시간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 반영한다는 것조차 당원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상김시대에는 지금의 원내대표격인 총무를 당 총재가 지명했습니다. 상김시대 이후에 위원투표로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민주정당으로 나가는 큰 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원 주권 강화, 시대 요구를 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큰 틀의 전환점이 돼서 대선 승리에 나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고 그 흐름이 대선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우리 모두의 열망인 대선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다짐의 첫 시발점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함께 압도적으로 이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중앙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네, 이런 열정이 또 가득하신 분들이 사실 또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순서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이신 남영희 중앙위원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군수님들 말씀 좀 신청해 주세요. 예, 뭐 미리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제 밤새 원외 지역위원장님들께 문자도 보내고 오늘 중앙위원회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대표로 발언을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온 중앙위원 남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다.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지금 민주당이 대한 세력이다. 이 모습을 오늘 중앙위원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시원해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반대하는 그런 중앙위원들이 많이 계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그 걱정이 오늘 이 현장에서는 기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본 이 당원 개정에 있어서 두 가지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시에 대권 그리고 뭐 최고위원 지도부 민주당의 중요한 인사들을 선출하는 과정 그것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미비점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 당원의 개정안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던 당원들이 전국 대의원 대회를 전국 당원 대회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이번 당원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전국 중앙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논의되는 것 외에 저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대표해서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당이 부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데 사실 지역당에서 활동 공간이 보장되면 저희들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잠깐 앞쪽으로 와서 그러면 저희 박선원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중앙위원 된 박선원입니다. 부평을 출신입니다. 저는 제8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입니다. 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저희가 늘 중시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타겟팅이죠. 어디를 때릴 것이냐. 대개 전쟁 지휘부를 때립니다. 전쟁 지휘부를 때린 다음에 주변 핵심 요소를 때리죠. 포탄으로 때리든 공중에서 때리든 다양한 방식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제80조를 보면 아예 나를 때려주세요 하고 온몸 주변에 표적을 깔아놨어요. 기소만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때려주십시오. 제발.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당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재 타겟팅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견결하게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을 갖지 않고 어떻게 이 비상시국을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당대표님을 위한 뭐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표적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쌓는 것이 바로 제80조의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문수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 갑에서 올라온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짧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국회의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도 군의장 구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역위원장 맡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순천시 의장 꼭 누가 돼야 된다고 권리당원들이 계속 저한테 압박을 넣으셔요. 그래서 아니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희들도 투표권이 없는데 지역위원장한테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지방 의원님들한테 꼭 전달하라. 그러시면 권리당원들이 직접 투표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권리당원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번에 당규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 해서 계속 제가 지금 대표님께도 계속 텔레그램 답을 문자는 보내드려도 답을 못 주시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앞으로는 국회의장뿐만이 아니고 시의장, 군의장, 구의장, 도의장까지도 권리당 의원 참여가 좀 이루어지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래도 한 20분 정도 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 꼭 청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저희 이혜인 중앙위원님 울산 남구에서 오셨는데요. 네, 구의원이시고 기초위원 대표에서 오셨으니까 참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기초위원을 대표하셔서 발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전은수 최고위원님의 추천으로 의결 받아서 첫 참여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왔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의회 의원이고요. 기초의원 비례로 해서 제가 당선돼서 사실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차고 제가 항상 평당원으로서 제가 2016년에 입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가지다가 저도 많은 당원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당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당원들이 좀 참여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도.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저렇게 왜 용기 내지 못했을까라는 차원에서도 어쩌면 정말 지금의 당원의 용기, 투기가 정말 멋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지지를 표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원내대표나 원 구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당원의 목소리고 당원을 만나는 시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의정을 활동을 하면서 당원들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저희 지역에서도 해야 될 몫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남영희 원내 지역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울산 자체도 정말 힘든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당원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이 활동하기에는 정말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당에 대한 부활은 정말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당원 개정에 있어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앞으로에 있어서도 정말 당 대표님을 비롯한 그 원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원내에서도 정말 확실하게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을 내비쳐 주셨으면 좋겠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북쪽으로 가서요. 저희 또 국토 체북단에서 민주당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천 동두천 양주을 원내위원장 남병근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인데요. 네, 특별히. 예, 소개받은 체북단 DMZ를 관할하고 요즘은 그 오물풍선 막느라고 꿈에도 이제 걱정하는 그 지역에서 왔습니다. 당원 개정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당대표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대한 당원 개정의 건은 저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주시하듯이 현재 상황은 평화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은 그야말로 독재 하에서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그런 비상 규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당원이 참여하는 문제는 이 문제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거고 국회의장을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이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검찰 기소 시 제한되는 문제 역시 지금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옛날엔 군부 독재는 총칼로 했지만 이제는 검사라는 법 기술자들이 국민이 잘 전문 지식이 없는 걸 틈타서 법 기술을 통해서 이 민주를 탄압하고 우리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손에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7년째 공직을 마치고 접경 지역에서 원외위원장 역할을 지금 3번째 맡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조속히 우리 지역당 부활을 해서 우리 당원 민주주의가 또 활발히 우리 정권 교체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역시 어려운 지역인데요. 대구 달서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준형 중앙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원외 지역위원장 했는데 새내기입니다.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꿈이 있다. 대구가 전략지역이고 또 험지라 하는데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현장에서 찾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원들과 열심히 지역위원회를 꾸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원론적으로 모든 현 상황이 봤을 때는 당헌당규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고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초의 그것도 없지만은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당헌당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제가 잠깐 그러면은 우리 당의 기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에 대한 부분은 당의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책임 정치 구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시대 정신이다.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는 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대구가 불쌍한 지역처럼 맨날 오면은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님, 중앙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 중앙위원입니다. 제가 열린우리당부터 당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고위원까지 당의 여러 요직을 경험해 봤는데 중앙위원회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개최하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 당대표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온라인 회의에 토론에 참여하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중앙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당의 변화를 함께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의 꺼리낌이나 이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거부는 있을 수 있으나 끌려가느냐 아니면 순순히 따라가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앙위원들께서 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더 발언하실 중앙위원이 있으실까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허성무 중앙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창원시장이시라고. 예, 저도 원외위원장 한 20년 이렇게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7번 출마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당에 가입한 거는 새천년 민주당 때 2000년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당원들을 보면은 대의원을 구성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당원 숫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지역위원회에 창원 성상구인데요. 그때는 창원 얼구였습니다. 지금은 뭐 한 8,000명 가까이 되고요. 뭐 권리당원도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제 저희도 상무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지역 상무위원회 선출도 하고 제가 모르는 분이 3분의 1쯤 돼요. 제가 20년 넘게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당원들과 함께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당원이 많아지고 당원의 힘이 세진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존중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할 때 전국 대의원 40몇 명을 이름 넣는 것도 어려워서 제 가족이나 제 친구
또 지인들로 겨우 메꿔 넣어서 또 향후의 회장님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도 사실 당원들 누군지 잘 몰라요.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리고 소통되는 그런 당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당은 망하는 당이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예측해야 되고 또 변화한 시대를 잘 반영할 수 있을 때 그 당은 살아남고 또 새로운 당원들이 새롭게 충원돼서 활력을 만들어가는 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몇 년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 당원 당규가 자성자박이 너무 많아요. 그 자성자박해서 어떻게 적들하고 싸웁니까? 스스로 꽁꽁 묶어놓고 나 죽이라 이런 식의 당원 당규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하게 싸워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당원 당규가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언론들은 프레임 짜서 공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중앙위원님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하 말씀드린 내용대로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예, 더 발언하실 중앙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